한 교회에서 시작된 풋풋한 첫사랑. 미정아. 교회 오빠는 그녀와 함께할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자신의 마음을 은근히 드러내려 하는데 나중에 같이 대학 다니면 좋겠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행. 무슨 일이야 이게? 잠깐만. 사실 이 마을에선 남학생들을 둘러싼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사망자까지 나오고 마는데 근데 이번에도 박미정 같이 있었대. 알아? 박미정 마녀라는 소문 진짜인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저기 나에 대해 수군대는 소리가 쟤를 저만 해도 다친대. 전염병처럼 번졌다. 쟤 좋아하면 죽는데. 이 모든 게 마녀 때문이라고. 걔네 엄마도 걔나 다 죽은 거래. 박미정 진짜 마녀라니까? 남자들의 죽음을 몰고 다니는 한 여자와 죽음의 법칙이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저주를 깨려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그럼 그 사람을 그 저주에서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마녀가 있다고 생각해? 채널A 신작 드라마 마녀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도박장. 카메라를 통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이곳에 수상하게 사람들을 살피고 다니는 한 남자. 그에겐 CCTV를 띄워놓는 특별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으니 50대 여성 뷰티 관련 개인 사업 연수입 1억 5천 카지노 방문 월 1회 이상. 잠깐의 관찰로도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었죠. 20대 대학생 연수입 800 이하 카지노 방문 1회차. 애니멀 뱃. 이 남자의 관찰력과 정보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No more bet, please. 30대 초반 회사 생활 3년차. 카지노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거나 혹은 두 번째. 경기 소도시 오피스텔 전세 국산 중형차 소유. 재력과 사회관계까지 어느 정도 유추해내는데 연봉은 대략 4,200만 원. 종종 친한 친구와 술자리를 가는 것 외에 별다른 여가 생활을 즐기지는 않는 편. 카포 플레이어 뱅커스. 제발. 플레이어 6. 뱅커 8. 뱅커 윈.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긁어모은 정보들로 페인 포인트, 심리적인 마지노선, 돈을 잃은 충격으로 다시는 카지노를 찾지 않을 만큼의 손실액. 카지노 컨설팅을 진행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데이터 마이너 이동진. 고객님, 뭐죠? 뭐냐고요? 저희 호텔에서 고객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실까요? 돈을 잃은 고객에게 고객이 잃은 돈이 페인 포인트에 가까워졌을 때 무료 식사나 음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켜줍니다. 당근을 제공하며 진정시키고 VIP 고객에게 제공되는 저희 호텔 숙박권입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다음에 다시 찾아주실 때 사용해주세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고객의 돈을 한 번에 다 가져오기보다 장기간 유치한다는 그의 전략은 회장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죠. 돈을 덜 잃게 만든다는 발상이 꽤 재밌더고 그것이 저희 샤인솔루션의 경쟁력입니다. 컨설팅 계약도 좋지만 샤인에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혹시 골프 치나? 하지만 제 방에서 책 보고 데이터 분석하는 게 취미라면 취미입니다. 그 참 노잼인 친구로. 그는 친해지기 힘든 노잼 인간이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도박에 미쳐 인생을 말아먹는 일도 살아보니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아. 욕망이라는 놈은 더더욱 가늠이 안 돼. 평온한 동진의 인생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을 터였습니다. 자네 말 맞다나 세상 일이 숫자로 딱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나중에 시간 한번 내주게. 내 밥 한번 사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이 한순간에 깨지고 마는데 뭘 참.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웬 괴한이 해놓은 짓이었죠.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 확인하는 거. 이거는 차주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저지른 거예요. 원한 관계일 수 있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짐작조차 가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단 신고 접수나 하기로 하는데 성함이 이동진 씨. 주소가 서초구 소원동. 그럼 이쪽 분부터.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데이터 마이너요? 데이터. 너무나도 마이너한 직업에 갈피를 못 잡는 형사.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유추하는 뭐 그런 그냥 회사원입니다. 예, 회사원. 아 이거 그 빅데이터 그거죠? 네, 그것도 뭐 데이터 마이닝의 일종이죠. 때마침 데이터 마이너가 뭔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물 좀 드시고 진정들 좀 하시고 예? 바로 발동되는 동진의 관찰력. 아 이거 빨리 신문 좀 꺼내봐요. 이유는 모르지만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이 두 남자는 분이 고소를 원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무슨 말이야? 가족이신 것 같아서 저 어깨 양말에 물든 거 보이시죠? 원인은 같은 세탁세제. 물통 만지는 거 보시면 함께 사는 가족 간은 생활 습관이 닮은 확률을 일반인보다 7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아마 하얀색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집에 사는 호적 메이트인 듯 보였습니다. 형제입니까? 아이고 나이가 몇 개나 싸움치냐? 동네에 우생스러워서 못 살겠다 정말. 그 말을 증명하듯 최종 보스 엄마가 등판하는데 남편복 없는 자식복도 없다고 제가. 쥐가 안주 다 처먹어놓고 나보고 술 껌질이 좀. 엄마 오셨습니까? 늙은 애미 경찰서 어떻게 키우는지 모를까봐 구경시켜주는 거지. 이 장녀새들아, 이 장녀새들아, 이들아. 다행히 엄마의 등짝 스매싱으로 훈훈하게 끝난 사건. 신기합니다. 데이터 마이너. 정작 동진의 차량 파손 사건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 뭐 어쨌든 이 차량 파손은 특수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다 보니까 죄질이 큽니다. 여러 방향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밤늦게까지 뺑이를 치고 있는 한 형사. 아 형님 괜찮아요? 형님 고생하셨어요. 그가 바로 동진의 유일한 친구 중혁이었는데 어이 김영사. 갑자기 일이 생겼네. 그래? 야 미안하다. 내가 얼른 마무리하고 갈게. 사실 오늘 중혁과 만나기로 했지만 나도 사실 회식 끌려왔어. 바쁜 중혁을 위해 일부러 거짓말까지 하고 혼자서 외롭게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 아이 미정 씨 말이 되는 이유로 거절을 해야 억울하지가 않죠. 가까워지면 위험하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지하철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말귀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 그만하라면 좀 그만하세요. 못 그만둬요. 미정 씨 사람들의 주목을 한껏 받고 있는 그 여자는 좋아해요. 나에 대해 뭘 알기나 해요? 아무 배려도 없이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감정을 배설하면서 그러니 받아달라고요? 절대 잊을 수 없던 고등학교 동창 미정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 박미정이다. 진저리가 나요. 엄마는 내게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 언젠가 꼭 만나게 될 거라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거짓말처럼 그녀를 만났다. 한창 친구들과 놀기 바쁜 고등학교 시절 항상 혼자서 밥을 먹는 신비한 여학생이 있었으니 단정한 단발머리에 멋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그 여학생은 예뻤다.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미정은 언제 어디를 가도 늘 혼자였죠. 그 시절 학교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고 모두 그 여학생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기서 뭐해? 나 우산이 없어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다행히 그런 미정에게 먼저 다가와주는 소년이 있었으니 가자. 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야. 우산이 없는 미정을 완벽하게 에스코트해주며 괜찮아? 누가 봐도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었는데요. 이거 쓰고 들어가. 갈게. 하지만 미정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만 가는데 그 순간
미정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한 남학생이 빗길에 사고로 죽었다. 일동 묵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우리 학교 사고 왜 이렇게 많이 나? 그러게. 벌써 몇 명째냐? 누군 부러지고 누군 차에 치이고 이제 죽기까지. 사고를 당한 이들은 근데 왜 죽었대? 몰랐어? 벼락 맞고 죽었잖아. 하나같이 미정과 접촉한 적이 있었죠. 그때 분명 그 여학생은 울고 있었다. 그거 박미정 때문이래. 그러다 보니 미정은 저주받은 아이라 손가락질 받았는데 걔랑만 얽히면 자꾸 저주받은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 3반 애들은 박미정 뭐라 부르는지 알아? 마녀. 그래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소름이다. 하지만 소름 돋아. 동진만큼은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나태한 귀납,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 미정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매점에 아이스크림 도둑이 들었다고 치자 그 호영이는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살아. 호영이 아이스크림 도둑이라는 거야? 시간이 흘러 2학기가 되었고 학교에서 소풍을 갔다. 현장 체험학습 당일 동진은 필름 카메라까지 챙겨가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주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유, 저 바보들. 마지막 한 장 남았으니까 사진 재밌게 찍자, 우리. 그 순간 동진의 눈에 들어온 미정. 아 뭐해? 뭐해? 빨리 찍어. 자연스럽게 초점이 그녀를 향하는데요. 앞에 비켜! 그런데 쟤 방주성 아니냐? 맞네. 3반 방주성. 어김없이 이번 소풍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창백해지는 미정의 표정. 그 여학생은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떨고 있었다. 사고를 당한 학생도 당연하다는 듯이 미정을 원망하며 경계하기 시작했죠. 근데 뭐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야, 니들도 제 조심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여학생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애동씨 빨리 와. 그러다 보니 이제는 혼밥의 달인이 되어버린 미정. 하지만 동진은 그런 미정이 안쓰럽기만 했고 학교 외진 구석 이 땡볕에 또 혼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왔어. 바로 어머니께 아양을 부린 끝에 또 돈 필요하냐? 엄마, 어디다 쓰게? 학교 창고 앞 벤치 거기가 햇빛 가리기가 없어가지고. 미정을 위한 햇빛 가리개까지 설치해주는데 아니, 축구하다가 거기 앉아 쉬는데 햇빛이 너무 강한 거야. 가을볕에 타면 답도 없대. 그 피부암 걸릴지도 모른다고더라고. 아이 몰라. 그냥 학부모 회장이 기증한다고 해. 엄마 고마워. 가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렇게 이 학교에 미정을 위한 아늑한 안식처가 생깁니다. 그것은 먼발치에서 언제나 미정을 바라보고 있는 한 소년의 배려였죠. 또 한 명의 남학생이 죽은 건 해가 바뀌고 3학년이 시작된 3월이었다. 죽은 남학생은 우리 반이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피해자. 읍내 근처 약국 있잖아. 거기서 사고 났었대. 날씨 탓을 하면 차라리 과학적이기라도 하겠다. 쟤 박미정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사고를 당한 학생은 그날 비가 온 걸 탓하고 하필 정확하게 거기 떨어진 벼락을 탓하라고. 어쩌면 동진보다 더 미정을 아끼던 학생이었는데요. 그만하라고 했잖아. 미안. 어떻게든 미정의 죄책감을 덜어주려 했지만 미정아. 결국 먼저 자리를 뜨던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한 명의 소년이 미정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박미정 같이 있었대. 알아?
박미정 마녀라는 소문 진짜인가? 미정은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저주의 씨앗이었고 미정 또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날아오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제발로 학교를 떠나기로 한 미정. 실체 없이 떠돌던 수많은 말들은 그 여학생을 마녀로 낙인 찍어버렸다. 밀어낼 수 없었지. 행복이 아니라도 있을 수만 있다면. 동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이라도 알리고 싶었지만 이번엔 반드시 말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정은 이 학교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떠나버렸는데요. 하지만 그 여학생은 그 길로 학교를 떠났다. 나는 그렇게 끝내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했다. 안녕, 나는 이동진이야 라는 인사를 마지막까지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치 그날처럼 훌쩍 사라지는 미정. 미정씨 10년 전처럼 허무하게 그녀를 보낼 순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미정을 쫓아가지만 차마 적극적으로 그녀를 붙잡지는 못하고 수상쩍게 미정의 주변만을 알짱거리는데 나도 모르게 무작정 따라오긴 했는데 내가 뭘 어쩌자는 거지. 그녀는 나를 알지도 못할 텐데. 고민하는 사이 미정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찰나 나 가끔은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 순 없을까? 그곳에서 보게 된 건 여전히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미정의 모습이었죠. 잘 살고 있기를 바랬다.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 어쩌면 난 오늘도 또 누군가를 다치게 했는지 몰라. 마치 미정의 마음처럼 불안하게 깜빡이는 가로등. 그날 동지는 생각했습니다. 미정을 저 불행의 굴레에서 구해주고 싶다고. 당신과 내가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음날이 되어도 잊히지 않는 미정의 얼굴. 일단 미정에게 집적된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기로 하는데 그러던 중 남자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정씨 마치 학창시절 때 죽어나간 학생들처럼 남자에게도 엄청난 불행이 닥친 것이었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지금 바로 앞에. 보고 빨려. 미정에게 걸린 저주가 건재하다는 사실에 착잡해진 동진. 너 안 좋은 일 있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냐? 너? 이 세상엔 유독 운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경기만 직관하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는 사람 있잖아. 시계만 보면 꼭 444를 보는 사람. 맛집에 줄 서 있는데 항상 자기 앞에서 재료가 다 떨어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쓰던 기계였는데 꼭 그 사람만 쓰면 기계가 망가지는 사람. 머피, 셀리 법칙 같은 거? 그래, 법칙 말이야. 법칙은 무슨... 다 우연의 일치야. 실제로 있다면. 미정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단지 운이 없다는 말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법칙이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법칙을 알면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을 그 저주에서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된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미정의 법칙. 마녀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미정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번역일로 생계를 이어가며 마녀의 저주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 집안에 가두었는데요. 나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
세상과 스스로 단절한 채 이곳에서 살아간다. 미정도 사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둔 이 공간이 가끔은 나를 가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달래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한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떡볶이 뭐다? 너무 좋아. 어렸을 때부터 내 주변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미정이 이 저주를 눈치챈 건 아주 어릴 적부터였는데요. 야, 너 뭐야? 야, 박미정. 초등학생 시절 미정에게 장난을 쳤던 남자아이는 곧바로 맨홀에 빠져 다치고, 미정아, 내일 화이트데이인 거 알지? 자, 이거 받아. 미정에게 사탕을 주었던 아이도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 미정의 인생에도 풋풋한 첫사랑이 찾아오는데, 미정과 묘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그 선배는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니 이거 내가 쓴 건데 이거 도움 될 거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에 합격한 마을의 자랑이었는데요. 더 열심히 해. 긴장 놓지 말고. 나중에 같이 대학 다니면 좋겠다. 언젠가 함께 CC가 될 나를 그리던 그때, 난데없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선배. 말벌에 쏘인 것 같아요. 한겨울에 무슨 말벌이야? 그와의 인연은 불미스럽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되어 마을을 떠났기에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된 미정. 오, 박미정 우리 반인가 봐. 결석하면 안 될 이유가 생겼다. 남자아이들은 예쁜 외모를 가진 미정에게 호감을 보였지만 아주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여자아이들은 미정을 불길하게 여겼는데, 너 익종 오빠 다쳤을 때 거기 있었지? 어? 익종 오빠 너 때문에 다친 거 맞지? 하지만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지겹지도 않냐? 정한 만큼은 모두의 앞에서 미정을 감싸주곤 했죠. 오, 김정아 상남자다잉. 멋있죠? 하지만 여자아이 중에 미정에게 다가와준 사람은 없었고, 학교는 좀 다닐만 하냐? 그냥 뭐 덕분에 미정의 학교 생활은 고독하기만 했는데, 너무 막 공부만 하고 그러지 마라. 그런 애들이 싫어해. 다행히 미정에겐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아빠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감사해요, 아빠. 그러나 미정은 아빠에게도 죄책감을 갖고 있었으니 나 때문에 매번 엄마 제사도 못 지내고 죄송해요. 나한텐 우리 미정이가 더 중요해. 엄마는 날 낳다가 돌아가셨다. 물론 그 일로 아빠가 미정을 원망한 적은 없었지요. 아빠가 엄마 서운치 않게 잘해. 그런 걱정 꽉 붙들면. 학교에 식중독이 돌고 있는 것 같다. 여름이 되자 반에선 또 대형 사건이 터지고, 식중독 이렇게나 많이? 다 남자애들만 걸린 거 같은데? 당연하게도 아이들은 미정을 의심했는데요. 학교에선 유난히 사고가 잦았고 대부분 다친 건 남학생들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뭐해? 나 우산이 없어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이게 그치겠냐?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쓰자. 그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사건이 터지는데, 나 너희 집이랑 방향 같잖아. 가자. 근데 넌 왜 항상 이 먼 거리를 걸어 다니냐? 그냥 걷는 거 좋아해서. 용기 내어 미정에게 무산 데이트까지 신청했던 정한. 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야. 넌 얼마나 더 가야 돼? 우리 집 이쪽 아니야. 그가 집도 가지 않은 채 미정을 따라온 이유는 남자애들이 다 그러더라. 너 영어 되게 잘하고 또 예쁘다고. 미정에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 많다고. 괜찮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마음. 나 너 좋아해. 정환아. 이거 쓰고 들어가. 그것을 툭 내뱉던 그날, 거짓말처럼 또 사건이 터지면서 정한은 하루아침에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되지요. 그날 정환이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까? 이쯤 되니 정말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정환이의 죽음 이후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미정은 자신이 꺼림칙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그날부터 더욱 철저하게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한 미정. 박미정, 너 왜 혼자 보고 와? 그러나 또다시 한 소년이 미정에게 다가오면서 저기 아니야. 듣고 싶지 않아. 불미스러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났는데요. 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남학생들은 툭하면 실려나가기 일쑤였고 날이 갈수록 다치는 학생이 많아졌다. 어느새 미정은 남학생들에게도 불길한 존재로 여겨지면서 사고를 당했던 남학생들은 왠지 나를 꺼려보고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모든 학생이 미정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쟤를 좋아하는 애가 다쳤대. 여기저기 나에 대해 수군대는 소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 야, 그럼 정환이 죽은 것도 박미정 때문에 아니야? 걔네 엄마도 걔나 다 죽은 거래. 박미정 진짜 마녀라니까. 그렇게 마녀가 된 미정. 마녀라는 소문의 시작. 누군가 도화선을 당겼다. 그러다 보니 미정은 공부도 무조건 혼자 했고 학원 다녀도 돼. 학원 안 다녀도 점수 잘만 나왔는데 뭐. 잘난 척이요? 잘난 척. 아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학교는 어때? 좋아요. 친구들은 좀 어때? 다 좋아요. 학교에서 있던 일을 차마 털어놓지 못하지요. 너무 빨리 어른이 되지 말자. 뭔일 생기면 바로 아빠한테 말하고. 뭔 일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또 1년이 흘러 해가 바뀌고 3학년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숨어 지내듯 학교를 다녔다. 이제는 혼자가 더 익숙해질 무렵 홍정! 너 왜 잘못한 사람처럼 맨날 그렇게 숨어 다녀? 난데없이 미정의 눈앞에 나타난 한 소년. 김정환 죽은 거 네 잘못 아니야. 나 사실 그날 너랑 정환이가 우산 쓰고 가는 거 봤어. 사실 그도 미정을 짝사랑하는 남학생 중 한 명이었고 혹시 걔가 너랑 안 갔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정이 마녀로 몰리는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걘 그냥 그때 죽을 운명이었나 보지. 근데 왜 네가 힘들어하냐? 그만해. 차라리 그날 날씨를 탔대. 박미정 아니야? 미정 대신 분노를 쏟아내는데요. 하필 정확하게 거기 떨어진 벼락을 탓하라고. 그만하라고 했잖아. 도대체 네가 뭘 한다고 화를 내. 미정이 아무리 선을 긋고 그를 무시해도 그 소년은 계속해서 미정을 쫓아오고 미정아, 나 사실은 너 좋아해. 결국 제 스스로 사망 플래그를 박아버리는데 못 들은 걸로 할게. 미정아, 내가 진짜 널 좋아한다는 것만 기억해줘. 그러자 따랐다는 듯이 벌어지는 사건. 미정에게 고백을 한 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죽음뿐이었죠. 이번엔 왜 죽었대? 몰랐어? 읍내 근처 약국 있잖아. 거기서 사고 났었대. 근데 박미정 같이 있었던 거 알아? 와, 소름. 박미정 마녀라는 소문 진짜인 거?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필연이 되는 법. 나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지만 애도조차 할 수 없었다. 이제 미정이 뭐라고 항변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게 뻔했는데 불길한 소문은 이내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학교 안 그 어디에도 내가 설 곳은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학교를 떠났다. 아니, 사람들 사이를 떠났다. 상처뿐인 학교 생활은 결국 미정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 박힌 인식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나는 그렇게 마녀가 되었다. 왜 멋대로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 너 아빠 말 안 들려? 가방은 어디다 버려두고 온 건데? 하루아침에 딸이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리자 도대체 미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러 가는데 다 알아? 아저씨랑 잠깐 얘기 좀 하자. 그곳에서 듣게 된 건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무슨 말도. 주동자가 누구냐? 소문의 출처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그냥 다들 그랬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딸의 짐을 챙겨주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매일 친구들의 눈을 피해 급식 대신 도시락을 먹었을 딸을 생각하면 절로 가슴이 미어지는데, 하지만 거기서 뭐 하나? 애들이 쓸데없는 낙서를 해서요.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하는데 마녀라니 그게 말이 되나? 그냥 헛소문이에요. 이 학교의 모든 학생이 미정의 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던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아이는 마녀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때 그는 혼자 아니라고 말하며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든 찾아내야죠. 남들은 다 마녀라고 하는데 학생은 왜 그 아이가 마녀가 아니라고 믿지? 그냥요. 밑도 끝도 없이 미정을 믿어주었는데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방법도 대책도 없이 그저 아니라고 말하는 것뿐이구만. 하지만 그 대답 마음에 든다. 학생이 말한 그 방법 꼭 찾았으면 좋겠다. 동진이 미정을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건 바로 이때부터였죠. 시간이 흘러 어느새 여름이 되지만 나는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았다. 밥은 챙겨 먹어. 바깥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나는 숨어 살았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잊어주길 바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소문은 마을 구석구석으로 곰팡이처럼 번져갔다. 미정을 둘러싼 불길한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네 아들놈이 경운기에서 떨어진 게 우리 딸 때문이냐? 이제는 남자가 다쳤다 하면 모두가 미정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 같이 한 동네 살면서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내 아들이 다쳐놓으니까 내 생각이 짧았어, 형님. 네 자식만 귀한 줄 알아? 당신들 이쁘고 바른 우리 미정이 이름 그 가벼운 입에 올리지 마. 그리고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 동진의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언니, 정훈이 박씨집 딸이 젊은 남자들을 다 홀린다잖아. 설마 농약사 언니 아들도 미동고 다니지 않아? 소문의 주인공은 고양이를 보며 힐링하고 있었는데 고양이 사료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재수없는 놈들 쫓아버려. 재수없긴 그건 나도 그런걸. 이제는 숨쉬듯 자학을 하는 딸의 모습에 결국 이번에도 아빠가 백기를 들고 말죠. 고양이 밥 좀 사갑시다. 고양이 사료는 우리 농약사에서는 안 파는데. 저기요, 파는 거는 아닌데 저희 아들이 조금 받아놓은 건 있어요. 동진의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사료를 무료 나눔하지만 그냥 가져가세요. 아주머니 내가 불쌍해요. 이미 미정 아빠의 눈엔 세상 모두가 적으로 보였는데요. 난 어떻게 처음으로 아빠한테 사달라고 한 게 고양이 밥이냐? 그렇게 사료를 사들고 가니 세상 행복한 미소를 짓는 미정. 감사해요, 아빠. 정말 오랜만에 본 딸의 미소였습니다. 자식 무서워. 네. 다시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우리 동진이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학생들은 무사히 졸업하는데 아 그리고 이 옷은 어디서 났어? 선물 산 거야? 산 거야? 아 뭐 이런 걸 사! 안녕하세요. 뭐야? 졸업식한다. 임재야 일로 와봐. 홀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미정을 위해 졸업 앨범이라도 전해주러 가는데요. 그보다 먼저 온 손님이 있었죠. 다은인가? 아직 이 마을엔 미정을 생각하는 사람이 남아있었고 동진도 슬쩍 꽃을 올리려던 순간 누구세요? 돌아보면 한적이 서 있던 너 아주 조금씩 오는 너 미정의 눈엔 마치 동진이 선물을 남기고 간 것처럼 보였는데요. 웃고 있었지 새삼스러운 기분으로 졸업 앨범을 열어보지만 다들 졸업했구나. 다시도 지내 반 아이들 사이에 제대로 끼지 못한 자신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정아, 요즘 공부는 하냐? 공부 다시 시작해. 네? 검정고시인가 그거 치면 고등학교 졸업도 인정받고
대학교도 갈 수 있다더라. 아빠에게서 날아온 깜짝 제안. 서울 가자. 여긴 엄마 아빠가 평생. 아이고, 나도 이제 트럭 말고 지하철 타고 감자밭 대신 남산타워 볼 거다. 아빠가 미정을 위해 고향마저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아빠. 야, 이놈의 풍치 때문에 그냥. 치과 가서 진료 받아요, 아빠. 그러자 그래. 미정과 아빠는 서울에서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서울 가면 옥상 이런 데다가 작은 텃밭도 하나 하자. 그거 그냥 감자밭으로 만들어버려. 그렇게 나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미정도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고 절대 집 밖을 벗어나지 않던 미정은 아빠, 오늘 나도 같이 가요. 미정아. 오늘 씨감자 심는 날이잖아요. 드디어 이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까지 얻게 됩니다. 감자 농사 잘 되면 우리한테도 좋잖아요. 그럼 데이트로다가 같이 갈까? 좋죠? 이제 미정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듯한데 미정아, 힘들면 쉬어가면서 천천히 해. 네. 하지만 치는 좀처럼 미정이 행복하게 놔두질 않았고 결국 독사에 물려버린 미정. 미정아, 정신 차려봐! 미정아! 죽어가는 미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빠. 자신의 입으로 직접 독을 빼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미정아, 여기 있지 말고 얼른 병원부터 가. 설마. 아버지는 오랫동안 지독한 풍치를 앓고 계셨다. 여기 도와주세요. 미정아. 여기요. 미정이 필사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사람들 부르지 마. 이대로면 미정은 아빠마저 죽인 마녀로 몰리게 뻔했는데요. 난 집으로 가. 싫어. 안 갈 거야. 아빠는 필사적으로 이 비밀을 감추려 하며 미정아, 미안해. 마지막까지 미정을 걱정하지만 절대 사람들이 알면 안 돼. 어머, 저 웬일이래? 끝내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나도. 미정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는 미정의 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고 나를 아버지마저 죽인 마녀로 불렀다. 그리고 미정은 끝내 이 마을에서 있을 곳마저 잃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도망쳐 나오듯 마을을 떠났다. 미정은 어째서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던 것일까요? 언제였을까? 무빙과 조명가게에 이어 새롭게 돌아온 강풀 작가의 신작 드라마 마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고가 발생해 사람들 사이에서 마녀라 불리게 된 여자와 그 죽음의 법칙을 깨기 위해 인생을 건 남자의 감동적인 구원서사를 다룬 미스터리 로맨스로 강풀 작가의 순정 만화 시리즈 중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웹툰을 토대로 만든 작품입니다. 무빙과 조명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드라마 제작에 강풀 작가가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영화 암수살인으로 각본상과 시나리오상을 받은 김태균 감독과 관객수 470만의 흥행작 파일럿을 쓴 작가 조유진이 제작하여 탄탄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또한 악마판사와 유미의 스포들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었던 갓세븐의 박진영과 에이틴 어게인과 그의 우리는에서 크게 활약한 노정희, 기생충의 박충숙으로 유명한 장혜진과 더불어 엄청난 경력을 자랑하는 배우 안내상의 탄탄한 연기력이 어우러져 원작을 초월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는 강풀 작가님 원작의 다른 드라마들과 달리 채널A에서 보실 수 있으니 마녀 노정희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9시 10분 채널A에서 마녀 본방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